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읽어주는 여자 주식 누나입니다. 10월 17일 월요일 아침, 우리가 잠든 사이 밤새 미국 증시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시작에 앞서서 저희 엄마가 오늘 생신이에요. 그래서 오늘 엄마 생신 축하드린다는 말씀과 함께 사랑한다는 말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이 방송 듣고 계실 것 같아서요. 엄마 생신 축하드리고 사랑해요. 네, 미국 증시 체크할게요. 이날 뉴욕 증시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면서 높은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 등의 3대 지수가 모두 급락했습니다. S&P 500 지수 마이너스 1.34% 하락했고 S&P 500 지수는 마이너스 2.37%, 나스닥 지수 마이너스 3.08% 급락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는 등 인플레이션 우려가 지속된 점이 증시에 부담으로 작용이 됐던 거죠. 이날 미시건 대학이 발표한 10월 기준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5.1%로 전월의 4.7%에서 상승했습니다. 5년 기대 인플레이션도 2.9%로 전월의 2.7%보다 높아졌습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은 연방준비은행이 주시하는 지표로 인플레 기대치가 계속 오른다는 것은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오래 갈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이에 미 10년물 국채 금리가 다시 4%대로 올라섰고, 여기 네, 2년물 국채 금리도 4.5% 위로 올라섰습니다. 전일 발표된 9월 소비자 물가지수도 전년 동월 대비 8.2%, 전월 대비 0.4% 올라 각각 시장 예상치를 웃돈 바 있죠. 한편 시장에서는 이 페드의 4회 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 금리선물 시장에서 페드가 11월에 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은 98%로 기록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주요 은행들의 실적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3분기 어닝 시즌이 시작된 가운데 경계감이 지속되고 있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팩트셋에 따르면 S&P 500 지수에 상장된 기업들의 3분기 순이익은 2.4%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2020년 3분기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인데요. 3분기 초에만 해도 기업들의 3분기 순이익은 10%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인플레이션 압력이 지속되고 금리 상승 등으로 눈높이가 크게 낮아졌습니다. 3분기 실적 발표 기간에 앞서 65개 기업이 부정적 전망치를 제시했고 41개 기업이 긍정적인 전망치를 제시했습니다. 한편 이날 실적을 발표한 JP모건 체이스와 웰스파고의 순이익은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지만 모건 스탠리와 시티그룹의 순이익은 시장 예상치를 밑돌았습니다. 그리고 이날 발표된 소매 판매는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 상무부에 따르면 9월 소매 판매는 계절 조정 기준 전월과 보합 수준인 6,840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시장 예상치 0.3% 증가를 하회하는 수치입니다. 미국 경제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소매 판매 지표는 인플레이션 우려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미국의 소비력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이 됐었죠. 그리고 이번 주에는 뉴욕 증시, 이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쏟아집니다. 서학개미의 최선호 빅테크 종목인 테슬라, 넷플릭스가 실적을 발표하죠. 또 골드만삭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찰스 슈왑,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등 금융주 실적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전통적 우량주인 IBM과 프록터앤드갬블도 실적을 공개하고 소셜미디어 업체인 스냅도 실적을 공개합니다.
레피니티브에 따르면 S&P 500의 3분기 실적은 3.6%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연준 인사들의 발언도 대거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번 주는 11월 FOMC 블랙아웃 기간을 앞두고 연준 인사들이 자유롭게 공개 발언할 수 있는 시기인 만큼 연방준비은행 총재와 연준 이사 등 10여 명의 발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증시가 랠리를 보일 수도 있다라고 분석을 하는데요. 또 투자은행 오펜하이머의 분석에 따르면 역사적으로 중간선거가 있는 해 증시는 10월 9일경 저점을 형성하고 4분기 반등을 시도했다라고 하네요. 이번에도 그랬으면 좋겠죠. 월가의 대형 투자자문사 에버코어 ISI의 주식 파생 리서치 수석은 주가가 저점을 형성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유력하다며 또 다른 베어마켓 랠리가 펼쳐질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지난 한 주간 뉴욕 증시는 역대 최고 수준의 변동폭을 보였었죠. 9월 소비자 물가지수 이 상승 소식에도 지난 13일 다우지수 중 이 다우존스 30산업 평균 지수는 하루 위아래로 총 1500포인트 이상 출렁였습니다. 또 같은 날 스탠다드 앤 푸어스 500 지수는 2% 이상 급락했다가 3% 이상 급등하면서 또 팬데믹 저점 당시인 2020년 3월 이후 최대 변동폭을 나타냈었죠. 그리고 이제 이날 글로벌 국제 유가도 체크를 해보면요. WTI 11월 인도분 가격 전거래일 대비 3.50달러 급락한 85.61달러에 거래 마감되었습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부각이 되면서 급락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네, 그리고 종목별로 보면 사실 나스닥에 아까 포진된 이 테슬라만 해도 지금 7%대 급락, 엔비디아 6%대, 아마존 5%대 이렇게 또 급락하는 흐름이 나오면서 좋은 흐름이 나타나지 않았었죠. 대부분의 주요 기술주들 일제히 하락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비욘드 미트 같은 경우는 최고 운영 책임자가 사임하고 또 대규모 인원 감축 예고를 하면서 마이너스 9.71% 급락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실적을 발표했던 여기 모건 스탠리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마이너스 5%대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JP모건 체이스랑 웰스파고는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순이익을 발표하면서 상승 마감이 되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시장 약세장이었기 때문에 하락 종목이 훨씬 더 두드러지는 그런 장이었습니다. 우리 시장 지난주 이렇게 코스피 코스닥 좋게 끝났죠. 금요일날 미국에 이제 선물 영향도 있었고 미국 시장이 괜찮았던 점을 이제 반영해서 코스피 코스닥 아주 좋은 흐름이었는데 또 금요일 밤 미국 나스닥이 쿵 하고 급락하며 끝났기 때문에 오늘 그 영향을 또 받고 시작을 하지 않을까 싶네요. 4%대 떴었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도 오늘 하락 출발할 가능성 매우 높게 보이니까요. 그렇다고 막 다 던져라 이거보다는 오히려 개파락 출발한 종목 중에 외국인 기관 양수급 들어오는 애들은 뭔지 꾸준히 수급이 받쳐주는 종목은 뭔지 계속 체크하고 공부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월요일장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요. 우리 이번 주 좋은 한 주 보내면서 오늘 기분 좋은 출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따 밤 9시 라이브 방송에서 만나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또 만나요.